걷기를 하는 운동은 절대 나쁜 운동이 아닙니다. 무릎을 망치는 최악의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걷기가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걷기만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골절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 되거나 이후에는 노후의 건강을 위한 준비로 주변에서 운동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인과 함께 등산 모임에 가입을 하고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는 무리한 등산 같은 것들은 1시간만 해도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집에서도 어떤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에는 뛰어다니고 활동을 많이 해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금방 피로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는 30대 중반까지 근육량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대 중후반부터는 누구나 근육량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근육량을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유지하는 분과 운동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근육량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이 줄면 이런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자꾸 줄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 소모가 안 되고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모가 안 된 것들이 지방으로 쌓여서 복부 비만이 되는 겁니다. 또 살이 찌고 체중이 늘게 되고 체중이 늘게 되면 모든 게 다 나빠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관절에 통증이 있고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성인병 대사성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특별히 건강관리, 운동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특별한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걷는 운동이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정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지 아니면 일하면서 그냥 걷는 것을 내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과 취미 활동의 차이가 있겠지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들과 평소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맘먹고 운동하는 건지 진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배드민턴, 탁구, 등산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모든 행위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시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허리도 강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 있어야지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것만 즐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골프나 탁구, 등산 같은 운동은 준비되지 않은 나의 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한 상식이 다소 부족하다가 매스컴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강조한 게 걷기 운동입니다. 동네 뒷산을 산책한다거나 학교 운동장을 걷는다거나 이런 계몽 활동을 통해서 걷기를 강조한 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걷기 운동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편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준비 없이 무리한 운동으로 통증이 오면 사람들은 흔히 관절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절염이 아니고 주로 염증성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냥 걷기를 조금 쉬거나 소염제나 물리치료를 하면 금방 낫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걷기만 반복했을 때는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걷는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무작정 걷기만 했을 때 자세를 바르게 걸으시면 관계는 없는데 안 좋은 자세로 걷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들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자세를 계속 걷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의 자세는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활짝 편 상태여야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 구부정한 상태여도 되도록이면 목을 쭉 펴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다음에는 등도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꿋꿋이 세우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의 정도만 신경을 써도 좋은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실제로 걷기 운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다양한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룬 걷기 운동의 질환 예방 효과에는 우울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폐질환,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평소에 근육은 없었는데 친구 따라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문제가 근육이 약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시작하시면 그리고 갑자기 걷기만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은 특징적으로 돌부리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쉽게 낙상하시고 그래서 골절도 생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걷기 운동만이 운동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는 거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만 할까요? 축구 선수로서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체력 훈련을 합니다.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허벅지가 엄청 두껍습니다. 매일같이 훈련을 통해서 두꺼운 허벅지와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해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고 축구도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기 축구 같은 그런 축구만 따라합니다. 체력 운동은 안 따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산 다니는 지인이 같이 등산이나 다니자고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고 그에 걸맞는 체력을 만든 다음에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같이 다녀서는 건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은 옛날부터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몸이 단련돼 있는 분이고 나는 처음 하는 건데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작정 따라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라톤을 뛰면 숨이 가쁘고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처음에 갑자기 시작하기에는 힘드시지만 만약에 마라톤을 하고 싶으시면 기초부터 근육부터 키우고 달리는 방법 배우시고 차근차근 늘려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마라톤을 평생 뛰어도 무릎이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꾸준히 운동했던 분들은 관계없지만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부상 위험이 가장 큽니다.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부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관절에 조금씩은 오게 됩니다. 허리에는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라고 해서 젊을 때와는 다르게 이게 탄력이 떨어져 있고 또 어깨는 회전근개가 조금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골극이라는 게 생겨서 과한 운동을 할 때 긁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량이 있는데 지금은 등산 1시간만 해도 무릎에 물이 찬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운동을 하다가도 마찬가지로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혈압이나 혈관 질환 같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동을 했을 때 혈압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셔서 젊을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년에 맞는 운동,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삐걱거리는 관절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 집에서 어떤 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인데 이거는 허벅지 강화를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부위별로 다 동작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운동을 배워서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집에서 아령만 있어도 아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아령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운동용 탄력 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밴드의 색상별로 강도가 나뉩니다. 밴드를 가지고도 다양한 동작을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령은 무겁지 않은 걸로 해도 충분히 근력 운동이 되고요. 밴드의 저항만 가지고 반복해서 하시면 충분한 근력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관절에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에어로빅인데요. 에어로빅은 젊을 때 너무 재밌고 운동량도 많고 신나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너무 강하게 하시기에는 관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점프를 심하게 하거나 장시간 계속 뛰는 운동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몸이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관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시도하시는 등산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등산을 가고 싶으시면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헬스클럽을 가시든 자전거를 타시던 수영을 하시든 몸을 좀 단련하신 후에 등산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근육이 빠지니까 꼭 근력 운동을 평소에 같이 하시되 나이에 맞게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게 배드민턴, 탁구 같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몸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스포츠를 하시면 부상 위험이 커지고 또 넘어오는 탁구공을 받아치려고 자세를 바꿀 때 이 충격이 관절로 많이 가서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몸을 위한 근육 운동으로 스트레칭 같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년이 되신 70대부터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운동법이 있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특히 근력이라든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자들이 운동을 할 만한 곳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해야 될 아주 간단한 운동을 몇 가지를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어디 가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반드시 해야 할 운동, 한 발로 서서 1분간 버티기 운동입니다. 오른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시면서 1분을 버티고, 역시 반대로 왼발로 서서 1분간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은 물론이고 몸에 필요한 근육들이 두루두루 발달합니다. 이렇게 왼발 오른발 서기를 20번씩 매일매일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일 쉬운 건데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쪽 발을 쭉 펴고서 5초간 버티기인데요. 왼발과 오른발을 5초간 교차하면서 하루에 50번을 하시던 100번을 하시던 몸 상태에 따라서 횟수를 늘려가셔도 됩니다. 50번이라는 숫자가 크다고 절대 놀라지 마세요. 100번을 한다고 해도 20분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운동이지만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시던지 지하철을 타시던지 벤치에 앉던지 일단은 앉으면 자동적으로 다리 쭉 펴기 운동을 해보세요. 5초 버티고 내리고 5초 버티고 내리고 이 운동만 하루에 50번이나 100번만 하셔도 허벅지 근육이 충분해서 걸을 때 힘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운동입니다. 벽에 서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도 자꾸 구부정해지시고 무릎도 쭉 못 펴시고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키를 재듯이 발이나 등을 그리고 머리를 벽에 붙이고 서보시면 내가 어디가 구부정한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벽에 똑바로 서서 유지하시는 것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이 정도만 매일 하셔도 사실 자세가 꼿꼿해지고 활동할 때 몸이 자꾸 구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노년을 지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운동을 더 추천드린다면 벽에 기댄 채로 양쪽 발을 30cm 정도만 앞으로 가세요. 그런 다음 양팔을 벌리세요. 그 다음에 한쪽 발을 쭉 펴고 5초간 버티기입니다. 이 운동도 역시 교차로 해서 하루에 50번이나 100번만 하시면 다리와 허리 근육이 강화돼서 움직임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되고 걸을 때 역시 힘이 생기고 전보다 훨씬 다름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셔서 단백질 섭취제 같은 건 신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영양분을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의 핑계인데요. 젊은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안 합니다. 30대, 40대가 되면 일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운동 좀 마음먹고 하려고 했더니 한번 했더니 쉽지 않고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운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70대, 80대가 되시면 어떤 핑계를 대시냐면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겠어? 뭐가 좋아지겠어? 하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어떤 나이에도 운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나의 건강은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본인의 얘기입니다. 절대 핑계를 찾지 마시고 어느 나이든 간에 운동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핑계를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 여러분 운동 한 가지가 더 있는 걸 깜빡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손가락 운동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실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